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스타가 진료실을 찾아주셨을까요? 반가운 얼굴 만나보기 이전에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상암 BDMC 앞에 나와 있는 박수연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걸칠 만한 가벼운 외투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커질수록 건강관리 잘해야 할 텐데요. 날씨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날씨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다소 덥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특히 서울은 어제 낮 최고 기온 24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5도가량 올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도 강한 만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부와 제주에 빗방울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옅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호수나 바다 등 물가에서는 안개가 더 짙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0.1도, 대전은 16.8도, 광주는 21.4도로 어제보다도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은 29도, 대전은 28도로 중부는 어제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올랐고요. 남부는 광주와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휴일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늦더위 없이 예년보다도 선선한 이 정도 날씨를 유지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슈퍼맨 자세를 해볼 겁니다. 이 자세는 몸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자세입니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양팔을 앞쪽 방향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내려놓을게요. 턱을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마를 바닥 쪽에 내려놓는 겁니다. 양발은 내 골반 너비의 폭에 맞춰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을게요. 자, 가슴으로 마시는 숨을 이용해서 배를 제외한 모든 몸을 마시는 숨에 맞춰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높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보단 손끝을 앞으로 뻗어내는 힘, 그리고 발끝을 뒤로 뻗어내는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머리를 들어서 정면을 보게 되면 목이 뒤로 꺾일 수 있겠죠. 고개를 숙여서 시선은 아래에 있는 바닥을 보고 이 정수리를 인식해서 손끝 방향과 같이 앞으로 쭉 뻗어냅니다. 자, 손을 너무 높게 들어 올리면 승모근 부분이 뭉칠 수 있겠죠. 팔의 각도를 살짝 양보해서 어깨를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양발을 골반 너비 이상 벌리게 되면 허리 아래쪽에 심한 꺾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두 발을 골반 높이를 꼭 고수할게요. 호흡이 끝나면 내쉬는 숨에 맞춰서 천천히 힘을 풀며 내려옵니다. 자세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먼저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턱을 당겨서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양발은 내 골반 너비와 똑같은 폭을 만들고 가슴으로 마시면서 배를 제외한 모든 몸을 들어 올립니다. 목이 꺾이지 않게 턱을 안쪽으로 당기고 정수리를 앞으로 쭉 밀어낼게요. 깊게 호흡을 반복한 후엔 내쉬는 숨에 맞춰 천천히 내려옵니다. 오늘의 요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장애인 아버지 살해한 전 국가대표 권투 선수의 최후입니다.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는요. 뇌병변 장애를 가진 50대 아버지를 구타해서 숨지게 한 다음에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국가대표 출신 권투 선수 A씨에 대한 중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정말 참담한 사건인데요. 더 황당한 건 사고사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진짜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고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국가대표로까지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부친과 단둘이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인 B씨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그리고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요. 몸을 제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일부 마비가 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와의 생활에 불만을 품은 이 A씨,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해서 주먹과 발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심하게 구타했고요.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에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해서 아버지가 쓰러졌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빨리 이제 출동을 했지만 이미 B씨 아파트 베란다에서 숨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고사를 주장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은 없다.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나 이런 살해할 동기조차도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고요. 하지만 경찰은 부검을 해보니 이 아버지 B씨의 여러 가지 뼈에서 골절이 발견이 됐고요. 또 여러 장기까지 파열된 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본건 범행을 했다라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고요. 검찰은 기소를 한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친아버지를 네. 무참히 폭행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중형을 받았고, 네. 근데 판결문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배심원 9명 전원은요. A씨가 사고사를 주장했지만 A씨의 주장 믿지 않고 전원 유죄로 판단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좀 보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열린 2심에서는요.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계단에서의 낙상이나 주거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파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이 피해자와 있었던 것은 A씨가 유력하다라고 봤고요. 피해자가 그 A씨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설시를 하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25일 3심 상고심에서도요. 원심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A씨에게 다른 가족은 없는 거예요. A씨가 20대 초반일 때 혼자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네. 계속 함께 있었다는 거죠. 네,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이 A씨의 어머니는 이혼한 뒤에 집을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고 형은 사기죄로 이제 구속이 되면서 2020년 9월부터는 A씨가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생활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요. 아버지를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걸어두는 등 방에서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정황도 발견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밥 대신에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아버지에게 먹여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함께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버지 B씨는 뇌변변 장애로 인해서 혼자서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아버지를 살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A씨는 씻기지 않았던 것으로까지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좀 더 찾아가는 복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네.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용납될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14억대 보이스피싱 총책 송환입니다. 25일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 협조를 해서 중국과 필리핀에 거점을 둔 약 14억가량의 보이스피싱 사기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를 24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조직원만 최소 17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올해 경찰이 해외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가운데 국내로 송환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니 근데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국내로 송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A씨 이제 범행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A씨는 2012년 5월부터 약 4년 동안 더 싼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일명 대환대출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 대환대출을 빌미로 해서 1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일하다가 2016년부터는 필리핀에 거점을 옮기고 자신이 직접 조직을 꾸려서요. 직접 총책을 맡았고 조직원만 최소 17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요청에 따라서 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고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다가요. 이 올해 초에 그가 중국에서 은신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고요. 그러자 이제 경찰은 중국 공안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공안 측이 지난 13일 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를 했고 송환 절차를 거쳐서 검거한 지 10일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해외 거점의 그 총책이 지금 처음 잡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게 못 잡은 거예요? 검거한 예는 있습니다. 이제 네. 올해 국내 송환된 첫 번째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에도요. 그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국내 경찰은 이제 현지에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검거됐던 B 씨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약 6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 데스크가 현지 수상 당국과 함께 이 B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급습해서 B 씨뿐만 아니라 조직원 3명까지도 동시에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현지에서의 행정 절차가 조금 남아서요.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날로 커지고 네. 있습니다. 처벌이 좀 무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사실요, 이 보이스피싱의 하부 조직원들이 검거된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고 있긴 한데 이 총책에 대한 처벌 수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범행 주도자, 주범, 총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해 왔는데요. 대검찰청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사건 처리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도자에게 범행 금액이나 아니면 범행 기간에 따라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고요. 이 특경법이 적용되면요. 편취한 사기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니까 국제 공조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추석 물가 강세 지속입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 채소 가격, 과일 가격에 대한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 재배량 자체가 작년보다 좀 감소했고요. 또 최근에 중부지방을 거점으로 해서 굉장히 집중호우가 내려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소 가격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약 31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예년 대비 6.8% 상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 차례상 차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차리는 시점, 준비하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거 좀 지나서 하면 네. 좀 싸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서 밝혔는데요.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장 보는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아직 햇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출하 초기에는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본격적인 출하 시기가 되면 과일값 상승세가 조금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추석 직전에 구입하는 거 이 방법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게요.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렇게 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약 27만 원, 대형 유통업체는 약 36만 원으로 평균 25% 정통시장에서 장 보시는 게 저렴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농활 쿠폰을 사용하는 건데요. 농활 쿠폰은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친환경 매장 그리고 온라인몰에서 업체 행사 주기별 1인당 2만 원까지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행사 품목을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이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온라인몰에서는 추석 농활 쿠폰 다운로드 받으셔서 결제 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농활 쿠폰 그리고 각종 유통업체의 혜택까지 모두 적용하면 작년과 거의 유사한 비용, 동일한 비용으로 장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시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서울사랑 상품권이 참 좋은 것이요. 액면가 대비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한 번 사면 5년 동안 쓰실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구입한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시내 153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온라인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페이백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명절 선물 세트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한 번쯤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아프면 특히나 뭐 무릎이나 뭐 허리나 뭐 이런 데 아프면 네. 가장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극심한 통증이 있지 통증이죠, 않아요? 통증. 네. 통증으로 우리가 여기가 아프구나 이러죠. 근데 네. 무릎 질환 중에 통증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있대요. 예, 이게 뭔지 좀 알아보죠. 닥터 하우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한입니다. 원장님 오늘 고민은 이게 무릎 관절에 대한 건가 봐요. 네. 병원에 왜 이걸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네. 무릎 통증으로 많이 오시고요. 특히 요새 젊은 분들이 이제 헬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이 부어서 통증으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운동하다 보면은 뭐 통증이 이렇게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프면 또 이거 근육통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근육을 키워야겠다. 하고 있기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관절 연골에 이제 미세한 손상이 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이제 주변으로 퍼지면서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게 자체적으로 다시 연골이 재생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 치유가 안 되는군요. 연골이라는 게 이렇게 딱 드러나게 확 통증이 있거나 되게 아프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닌 거군요. 뭐 십자인대 파열돼서 뭐 출혈이 되면서 이제 연골판이 뭐 찢어져가지고 관절을 낑긴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통증이 심하고 연골 자체에는 신경 세포가 이제 분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이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많이 상합니까? 일단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반화사 연골판 손상이 많고요. 중요한 이유는 이제 관절 연골의 손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이거
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등산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가는데 반월상 연골판인가? 이게 요쪽 아닙니까? 여기 왜 이렇게 동그랗게? 반월상 연골판은 이제 내측 반월상 연골판과 이제 외쪽 반월상 연골판이 있고요. 주로 위쪽 관절면과 밑쪽 관절면을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파열이 잦은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주로 파열된 이유가 뭐예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힘이 가해지는 운동을 한쪽 방향으로 했을 경우 뭐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좀 나이가 드시면서 또 그 관절 연골에 있는 이제 수분이 많이 빠지고 퇴행성으로 이제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부위인데 이게 부상이 잦아요. 이거 그래서 더 주의를 요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제일 흔한 증상이 이제 통증입니다. 예, 본인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관절면을 따라서 이렇게 눌렀을 때 앞통이 있는 경우,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이 뭐 들펴진다거나, 아니면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뭐 계단을 내려올 때, 그리고 양반다리 할 때, 무릎이 많이 아프다 안쪽으로, 아니면 바깥쪽으로 아프다 하는 증상들이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 이건가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회복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이제 뭐 방기부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발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본능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MRI 같은 걸 찍어서 일단 이제 연골 손상이 어디 있는지를 면밀히 봅니다. 면밀히 보는데 혈액이 갈 수 있는 바깥쪽 3분의 1 지역에 이제 파열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내측으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연골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연골판을 아예 다 절제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부위를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손상 범위라든가 봉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봉합을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관절 연골 손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릎에는 이제 체중이 가장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서 자기 키에 맞는 적절한 이제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이제 하고요. 한쪽 무릎에 힘이 이제 쏠리면서 물건을 들거나 이런 동작을 피하라고 하고 있고 등산보다는 이제 평지에서 하는 운동이나 뭐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건강 이 예방법까지 다 알아봤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저희 또 닥터하우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닥터하우스의 코너 속의 코너,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자, 요번에는 이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부터 배워볼까요? 그 무릎 건강에 가장 중요한 대퇴사두근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어떤 건가요? 뭐 사무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집에서도 식탁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 이렇게 똑바로 앉으시고요. 허리를 펴시고 발목을 위로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똑바로 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릎을 이제 똑바로 펴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을 느끼면서 그다음 5초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초 정도 쉬시고요. 물론 이제 젊으신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근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모래주머니를 뭐 1kg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00g 정도로 해서 발목에 이렇게 달고 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더 효율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인데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허벅지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서
같이 강화를 해줄 수 있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건을 잡으시고요. 아, 수건이 필요한가요? 네, 수건을 잡으시고 발에 이렇게 수건을 걸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때 중요한 동작은 네. 무릎을 이제 딱 바닥에 붙이고 네. 최대한 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고요. 그다음에 몸을 숙이면서 5초 동안 5초 동안 이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대 10초까지 유지하면 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땡기는데 엄청? 네, 장단지도 당기고 허벅지도 이제 근력이 좀 강화가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이고요. 네. 대퇴사두근 운동인데 이 동작은 저희가 수술한 환자에 있어서도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일단 하늘 향해서 이렇게 누우시고요. 네. 으쌰. 그다음에 그 한쪽 다리를 네. 한 12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반대쪽 이제 발목을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네. 45도를 올린 상태로 5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시고요. 그리고 3초 동안 쉬시고 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까지 해서 오늘 무릎을 완전 정복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무릎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릎에 대해서 불편감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의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번에는 스타의 건강 고민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이 행복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식품생명공학 최은은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진료실에 진료를 접수한 스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여성스러운 목소리인데 목소리만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아이가 셋, 오. 테크노 여신. 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와. 테크노 여신 알겠고 네. 아이셋 아는데 네. 두 개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테크노 여신이면 좀 연식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런 시절이 있었죠. 테크노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때 호련이 결혼을 하셔서 오? 갑자기 아이 셋을 이렇게 쭉 출산을 하셨다? 네.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럴까? 선생님, 의사 선생님 왜 그래서요? 갑자기 아이 셋을 어떻게 납니까? 이게 차곡차곡 나야지. 노력해야지, 셋인데. 맞네요. 아니 근데 그때 테크노 여전사가 유행하던 1999년이면 이정현 씨가 그렇죠. 네. 와,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시에 활동했던 곡을 또 힌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음악 주시죠.
야, 여기 맞춰서 감을 많이 했는데. 아니 몸은 기억하는데 노래를 기억 못하겠어. 재밌다, 이거.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 저는 그래요? 이건 알아요. 네. 4인조 네. 그룹이었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누군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아, 일단 음악이 너무 경쾌한데요. 네. 금요일 분위기인데.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아, 배우 강성진 씨와 이현경 씨 사진인데 이 두 분과 연관이 돼 있는 분인데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그래요? 진짜 강력한 힌트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누굴까요? 공개해 주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이현영 씨가 아이돌 그룹 출신인 건 알았는데 테크노 전사였어요. 저도 몰랐네요. 제 장르가 테크노였군요. 네. 아니, 근데 워낙에 그때 테크노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정현 씨 그때 같이 활동했었던 시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춤이 굉장히 과격해서 맞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마 이랬었다 보여주는데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리도 찢고 막 우와. 덤블링도 하고. 그때 홈블링까지요? 9년 세기 말이었잖아요. 맞아. 20세기가 끝나가는 무렵이었지. 그냥 무지하게 흔들었죠. 네. 아니 그래서 앞서 노래 듣자마자 우리 뭐 이재용 아나운서나 몸의 반응이 먼저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몸 반응이. 근데 저는 가장 놀라운 게 네. 너무 동안이시고 오, 정말. 너무 젊으신데 근데 뭐 아이가 셋이라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저도 제가 아이 셋을 낳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어쩌다가 맞아요. 아이 셋이 된 게 맞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획하진 않았지만 뭐 남편 말로는 너무 뭐 사랑하다 보니 그랬다고 아니, 일단 전제 조건은 부부 금슬이 좋아야죠. 네. 근데 남편분이 강성진 씨. 네네. 두 분이 만나게 된 아, 계기는 네. 차태현 씨.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이렇게 솔직히 이제 다른 사람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전 방송 때마다 남편과 첫 만남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짧은 순간에 얘기하기에는 이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뭐 나이트 클럽. 근데 뭐 변명 안 하겠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고요. 웨이터가 차태현 씨가 방에 있다 그래서 제가 차태현 씨 팬이라서 예,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차태현 씨가 없었고 강성재 씨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무도장에서 만나셨군요. 무도회장에서. 근데 이게 사연을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저희는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기억하는 건 그냥 나이트 클럽. 딱 기억해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 네. 세아의 엄마, 저희가 네. 보다시피 세아의 엄마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동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저 행복진료실은 네. 어인 연휴로 찾아주셨습니다. 아, 제가 뭐 방송 일도 하지만 사실 제가 주부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가 셋이고 남편 건강까지 챙기려다 보면 이제 5식구의 그 건강과 음식을 챙기려다 보면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비법 좀 알고 싶어서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의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남편과 아이들의 그렇죠. 건강 다섯 관리까지 식구.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네. 강성진 씨가 지금 네. 50대. 네, 50대예요. 저랑 이제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동안이긴 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절대 동안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그 얼굴로 쭉 가다 보니까 다행히 지금 동안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남편이 이제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아내로서 이제 걱정이 되긴 하잖아요. 예. 네. 젊었을 때 건늙었던 사람들이요. 50대가 되면 동안이라는 소리 들어요. 줄까요? 저도 좀 그래요. 그러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야죠. 네. 아니 근데 50대가 되면 사실 그래요. 그 소화도 안 되고 좀 맞아요. 더부룩한 면이 맞아요. 있고 면이라든지 이런 거 잘. 맞아요. 저희 소화 못 시키죠. 남편도 네. 확실히 예전에 잘 먹었는데 네. 요즘에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맞아요. 배가 안 꺼진다 그러고 네. 그리고 국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는 아무래도 짜고 나트륨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문제 그리고 담배를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간식거리. 단 거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만이나 당뇨 같은 거 괜찮을까? 그렇지. 예,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 아까 소화가 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또 먹기 편한 거 국물 위주로 또 찾게 되고 위장이 약해졌다라는 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운동성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전에 먹은 음식들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독소로 인해서 계속 가스 찬 느낌이야, 네네. 더부룩해 이런 느낌들을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밥을 좀 덜 먹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기운 빠지죠. 맞아요.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면이나 빵 같은 이런 탄수화물 유독 소화 못 시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네. 있어서 가족력 때문에 당뇨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떠세요? 당뇨는 또 이제 개인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음식을 챙겨줘야 되는 이제 아내나 뭐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이 식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밥의 민족, 먹는 거에 진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은 사람 만날 때마다 하는 게 뭐야? 아우 밥이나 함께 하자. 그러면 또 이런 거죠. 애기들 보면 아유 많이 먹어야 잘 커. 먹어야지 공부도 잘해. 잘 먹어야 이뻐. 이런 것처럼 이 먹는 거에 굉장히 진지한데 이 당뇨 같은 거 걸리면 먹는 걸 마음대로 못 하니까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소화기관 관련한 건가? 글쎄,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모르면 당한다. 환절기 당 중독 주의보입니다. 당 중독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거군요. 네. 근데 당은 평소에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무슨 환절기라고 당이 더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사실 당 관리는 우리가 꾸준히 하지만 이맘때쯤 딱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8월 말부터 10월 초 이 환절기가 또 당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독 좀 힘이 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하루 종일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까 감기라든가 면역 관련 우리 이맘때쯤 걸리는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하는 양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기, 바로 이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뭐 통계가 하나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이 13.8%라 그러는데요. 관련해서 모사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이 13.8%가 수치로 하면 494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유병률은 26.9%까지 증가를 하는데요. 이를 인구수로 환산을 하면 948만 명, 약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당뇨병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은 당뇨인데요. 또 이 중에 3분의 1은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전 인구의 1000만 명이다. 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도 관리가 필요한 단계군요. 네,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제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를 이제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당뇨 전 단계이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4명 중 1명이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기가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 이 건강검진의 시기를 40세에서 35세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30대 때부터 당뇨 전 단계에 대한 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당뇨하면 사실 가장 걱정이 합병증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합병증 뭐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합병증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뇨발. 우리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뇨발은 당뇨병으로 인해 발에 생기는 궤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당뇨 환자의 약 15에서 25% 정도가 이 당뇨발에 걸리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지절단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눈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데요. 당뇨에 의해서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신생혈관들이 쉽게 파괴가 되면서 망막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실명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나 높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당뇨가 무섭다 하지만 내 일이 아니면 와닿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관리도 잘 안 하게 되는데 글쎄 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환절기도 되고 이제 네. 좀 헛헛한 느낌도 들고 뭔가 먹고 싶은 식욕이 한참 땡길 때인데 그래서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테이블 앞에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것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뭘 제일 먼저 먹고 싶은지 한 번씩 골라보세요. 야, 네. 일단 뭐 저는 요거죠, 요거. 편하게. 콜라. 우리가 이제 지금 물하고 이제 콜라하고 딱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네. 있으면 아, 물은 심심해. 네. 근데 이제 밥 먹고 나 이렇게 딱 콜라 한 잔 탁 먹고 또 틀 한번 칵 하면서 이렇게 뻥 뚫리면서 이 콜라 요거 먹어야죠 이거. 저는 수박. 어. 저 수박 고른 게 네. 아직은 그래도 좀 낮에는 덥거든요. 네. 근데 자두는 약간 잘못 고르면 신 거 있어요. 맞아. 수박은 웬만하면 실패가 없어요. 저는 수박. 아니 저는 갑자기 깡이 확 땡기네. 이게 요즘에 과자값도 오른다는데 맞아요. 찜하게 맛있다. 야. 아니, 이렇게 좋은데요? 골라봤는데. 네. 오. 이거 뭐예요? 어떤 간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봐봤는데요. 사실 누구나 보면 제일 단 것들 위주로 많이 고르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당 중독이라고 하는데 당 중독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 걸 먹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단 걸 먹으면 인슐린이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분이 몸에서 조금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또 다시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단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단 걸 자꾸 찾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당 중독이라고 부르게 된 네. 것이죠.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도 이런 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앞에 있으면 자꾸 주워 먹어요. 맞아요. 대기실에서 어쩔 수 그래요. 없어. 아침만 네. 다 먹어, 아침만. 아니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솔직히 뭐 탄산음료 이런 과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수박이잖아요. 그렇죠. 아. 과일 좀 먹었다고 당 중독은 아니지 않아요? 자, 지금 뭐 신것보다 좀 단 맛이 많이 나는 수박을 선택하셨고 탄산음료 선택하셨는데 제가 예시로 이 테스트 9가지의 항목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5가지 이상 해당된다 싶으면은 당 중독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는 신맛보다 단맛이 더 좋다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항상 스낵류나 간식거리가 항상 놓여져 있어야 한다. 있잖아. 네, 배가 고프지 않은데 간식거리를 먹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거나 자, 별다른 생각 없는데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앞에 있으면 또 먹고 이거는 싶어진다. 무조건. 지금 다 해당되시죠? 이거 네 개 다예요. 자, 간식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먹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아니, 자, 이유 없이도 짜증이 나고 불안할 때도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있어. 자, 물 대신에 커피나 청량음료를 더 이거는 선호하게 맞아, 된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단 것을 찾는다. 무조건, 무조건. 대체로 좀 살이 좀 찌는 편이다. 많이 쪘지. 네, 환절기 되면 살이 좀 찐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빼고 다 해요? 야, 나 하나 빼고 다야? 아니 저는 굉장히 깐깐하게 봤는데도 5개예요. 그죠? 네, 중독이 돼 있는 거라는 많다, 이거. 거죠. 네. 저는 6개. 와. 하나 빼고 다면 이거 네. 중증인가요? 인영 씨는 몇 개 해당되세요? 저 한 7개 되는 거야. 모르다.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밥은 뭐 이렇게 먹고 네. 뭐 반찬 이렇게 이거는 뭐 해봤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당 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제당이거든요. 정제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조건 체지방으로 이게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WHO에서 하루 이제 설탕 권장량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6스푼 정도. 대략 25g 이하로 섭취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루에 설탕 6스푼 정도면 그냥 제가 이렇게 뚝뚝 떠먹었다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게 못 먹거든요. 오, 그 그렇죠, 정도까지는 그렇죠. 안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인의 당 섭취량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72g 정도를 먹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권장량의 3배 정도 되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이 전체 당류 섭취 비율 중에 약 33% 정도를 음료수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탕을 떠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음료수 몇 모금 마셨는데 이미 72g 중에 약 33%는 음료수 다 섭취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진짜 건강을 걱정이 많이 되는 위해서라도 겁니다. 잘 생각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 안에는 당이 있잖아요.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이 체내에 잘못 쌓이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잘못 쌓인 당이 그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변성이 돼서 당 독소가 됩니다. 당 독소가 되면은 이게 고지혈증이나 당뇨도 유발하지만 종국에는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당 독소 관리를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현영 씨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일상에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고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갈 때 과자 치우지 말아줘. 자,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오늘은 와이드 스쿼트 한번 가볼까요? 발바닥 꽉 눌러서 머리 위로 올라오실 거예요. 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현영 씨가 헬스장으로 출근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껴서 아무래도 이제 근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아이들 케어할 때도 밤이 되면은 너무 이제 지치는 그런 일들이 많고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세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너무도 행복하지만 출산 후 찾아온 산후 비만. 건강을 위해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막둥이랑 같이 놀아주시면서 애기랑 게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기랑 같이. 애기랑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그다음 같이 내려가 볼까요? 하나, 올라갈 때 후, 다시 올라갈 때 후. 올라갈 때 발바닥으로 바닥을 꽉 밀고 머리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후. 엄마 이거 물이 맞아. 엄마 힘들어. 막내는 이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에 내려가서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버티기를 하면 되겠다. 만약에 제가 이기잖아요. 진짜 괴로워요. 하루 종일 괴롭히니까. 그렇죠. 네, 막둥이의 특징이죠. 그렇죠. 버티기.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과연 엄마 현영 씨의 선택은? 이번 동작은 에어바이크인데 에어바이크는 복근이 이제 제일 주요 힘이 들어가는 데기는 하지만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에어바이크 동작. 남편 성진 씨가 고지혈증과 공복 혈당 장애 위험 진단을 받은 후 근력 운동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체력을 늘리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데요.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을 조절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운동 끝나신 다음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꽉 누르신 다음에 고개는 뒤로 놓고 그 상태에서 턱만 당기시는 거예요. 바닥으로 꽉 눌러내시면 허리가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진짜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엄청 피곤해서 누울 그 타이밍인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체력이 많이 올라갔구나를 제일 먼저 느끼고요. 그리고 막내랑 놀아주는 진짜 그렇게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진짜 막내랑 즐겁게 놀아주는 제 모습을 보고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양평으로 이사를 간 후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는 현영 씨.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좋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나들이 겸 친한 동생 만나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왔어. 아, 반가워요. 야,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롭네. 나오니까 난 좋네. 그러니까. 난 좋아. 오늘 보니까 좋아요.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디저트. 이곳이 천국이죠. 진짜 맛있겠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달콤함에 유혹에 빠진 두 사람. 이건 당연히 못 참겠죠. 이거는 내가 골랐던 거, 이건 언니가 골랐던 거. 근데 이거 진짜 달겠다. 그치? 네, 나는 그러니까. 이제 과일 같은 거를 좀 단 걸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이 유혹을 지나치기가 쉽지가 않아. 과일로 당을 충전해온 현영 씨. 디저트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확실히 캐러멜하고 단 거랑 과일이 단 거랑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얘는 진짜 달긴 해요, 언니. 맛있어, 근데. 확 오죠? 확 온다. 너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검사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의 고지혈증도 왔는데 거기에 약간 당뇨 전 단계? 진짜? 응, 약간 이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지방이 많은 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당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지 말라고는 했어. 근데 이렇게 있으면 사실 안 먹기가 쉽지가 그냥 않아요. 횟수랑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막 이렇게 보면 좀 먹을 만한 거 보면 사실 막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외출을 자주 하지 마. 외출을 하지 말아야 돼. 어쩌다. 어쩌다. 기분 전환. 아니 너가 또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 오늘 우리 단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좀 많이 먹긴 했어요. 여름이라 아무래도 더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챙겨왔어. 미리 예방하면 좋으니까 챙겨왔어. 뭐예요, 언니? 현영 씨가 친구를 위해 손수 챙겨온 것이 있었으니 여주 즙이야. 아. 여주 알지? 여주가 들어봤어요. 당뇨 예방에 좋고 혈당 관리해주는 거. 맞아. 이거 관리. 짠. 네. 먹는 인슐린이라 불리는 여주. 비만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여주 즙인데요. 당뇨에 좋고요. 또 혈당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뭐 예방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챙겨 먹고 있어요. 우선은 내가 좀 진단할 수 있게 진단 도구들을 좀 갖고 왔어요. 형형색색의 천으로 진단한다고요? 좀 흰색으로 좀 세팅을 해놓고 컬러들을 좀 보면서 어떤 컬러가 좀 더 좋을지 볼게요. 자, 우선 개개인에게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었네요. 크림도 괜찮은데? 나쁘지는 않아요. 언니는 오히려 원색. 쨍하거나 뭐 이런 게 우선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약간 정확한 색깔. 쿨 한번 가볼게요. 쿨한 그린. 뭔가 좀 뭔지 알겠어. 약간 다운돼 보여. 사람이. 약간은 조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칙칙함이 좀 짱이냐? 쨍. 좋은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그냥 헤어질 수 없죠. 밖에 앉을까? 언니 밖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소풍 기분인데? 예쁜 풍경은 덤. 연영 씨가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채소와 고기가 듬뿍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쌈밥 정식입니다. 아우 맛있겠다. 먹보자. 네, 잘 먹겠습니다. 언니 맛있게 먹을게요.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한 선택. 낮에 먹은 당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채소엔 영양이 풍부한 고섬유질이 많아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맛있다. 뭐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되게 좋은데요, 언니? 또 야채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채만 먹으면 배가 안 불러 이상하게. 또 그렇고 영양분도 맞아요. 우리는 이제 단백질을 무조건. 맞아, 골고루 먹어야죠. 친구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관리를 위해 두 사람 다 식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채를 잘 먹을 줄 몰랐지만 되게 뿌듯하네요. 먹는 거 보니까 많이 갖고 와야겠다. 그렇지? 채소 많이. 연영 씨의 경우 최근엔 간식도 줄이면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양평에서 전원 생활한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자그마한 텃밭이지만 거기서 키우면서 먹으니까 진정한 그 야채, 채소의 맛을 알게 돼서 그런지 즐겨 찾아서 먹고 있어요. 텃밭이 알려준 채소의 진정한 맛. 아이들도 좋아하게 됐다고 하네요. 건강을 위해 식생활을 바꾼 현영 씨. 그녀에게 건강이란? 그냥 저도 옛날 어릴 때는 어른들이 특히 엄마가 건강이 최고다. 내가 엄마 살쪄 이러면
너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건강한 게 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듣기 싫었거든요. 어릴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한 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진짜 가장 복되고 가장 값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건강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외면하고 방치하는 순간 복이 돼 돌아오기 마련이죠. 생활 속 작은 변화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니 자연에서 저렇게 밝게 생활을 하시니까 네. 젊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뭐 영상 보면서 내용보다 너무 예쁘다. 저도 와. 너무 예쁘다. 아니 그리고 전화는 조명을 살짝 날려준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인물 살게끔. 갖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데요. 그럼 이제는 전문가의 비법을 네, 배워보도록 그러죠.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요? 당 독소 제거법. 예. 자, 저희가 앞서서 계속 당 독소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예방하고 치료를 하려면 내 몸에 얼마나 당 독소가 쌓였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네. 자, 지금부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내 몸에 당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되겠습니다. 아, 자, 첫째, 그래요? 허리 둘레가 남성인 경우에 90cm 이상, 여성인 경우에 80cm 이상이다. 아유, 자, 두 번째, 건망증이 심해졌다. 세 번째, 자, 눈앞에 날파리나 검은 실 같은 형태가 막 떠다닌다. 자, 네 번째,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다. 마지막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얼굴이 잘 붓는다. 또 탈모가 심해졌다.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아우, 저 2개. 2개요? 예. 저는 얼굴이 잘 붓는다 정도? 그냥 하나 정도? 저도 있어요. 하나 저 정도. 비문증. 네네네. 자주 그러세요? 날라다녀요. 적응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당 독소가 지금 다들 조금씩 있으신 거잖아요. 네. 내 몸에 쌓여있는 당 독소 제거를 해봐야 되는데 재홍 MC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 예. 같이 한번 운동을 통해서 한번 해보죠. 눈에 뭐가 사실- 날라다니니까 제가 해야죠. 네. 우리 이제 나이가 들고 네. 살이 찌게 되면은 사실 뱃살이 좀 많이 맞아요. 부족해지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코어에 있는 힘을 키워서 이 근육량을 높이고 기초 체력을 높여주시는 게 좋은데 오늘 복근 운동을 통해서 코어의 힘을 키우는 운동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매트가 준비된 데 한번 누워볼까요? 복근 네. 운동한 지 오래됐는데. 네,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누워보시고 제가 쿠션 하나 준비했는데 다리 사이에 끼워주십시오. 자, 자리를 쭉 이거 펴고 어렵겠다. 네,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서 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90도 정도 펼쳐주시는데요. 네, 양쪽 손은 바닥을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30도만 내리세요. 45도도 아니고 30도만 내리시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내리고, 네. 자, 네, 다시 올리고. 네. 다시 올리고. 네. 벌써 땡겨. 좋습니다. 자, 천천히 내렸다가 네, 다시 올려주시고. 자, 힘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내려서 버티고 올라올 때인데요. 이 올라올 때 숨을 내쉬면 좋습니다. 자, 내려갈 때 숨을 들이쉬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올라올 때 숨을 내쉬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90도에서부터 60도까지 약 30도 정도의 가용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배가 땡긴다. 15회 정도. 네. 아, 네, 좋습니다. 된 네, 거예요? 잘 어때요? 배워봤습니다. 많이 땡기지 않아요? 땡겨요, 이거. 네. 이거 매일 하면 괜찮겠는데요? 아니, 아까 리허설 때 많이 했더니 저도 덜덜 떨리네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집에서 좀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이거 그냥 버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거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뱃살 빼는 건 줄 알았으면 제가 나갈 걸 그랬어요. 근데 네. 이거 전신 운동이에요. 이렇게 삭신이 쑤셔요. 그만큼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네. 네. 정말 장혜인 씨는 뺄 데가 없어요. 네, 배 조금. 네. 예전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뿌듯하게. 예전에 진짜 뭐 먹을 거 고민 안 하고 먹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셋째 출산 이후에는 왜 물만 먹어도 찐다라는 얘기를 공감할 정도로 네. 그렇게 체질이 달라져가지고 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여기 여성 두 분이 그런 소리 하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알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빠르게 다음 네, 비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원 선생님, 덜 짠 소금? 네. 소금이 다 짠 거지 덜 짠 소금 있어요? 덜 짠 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면서 간 맞춤 안 할 수 없잖아요. 소금, 설탕 안 쓸 수 없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단맛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감자 먹을 때 뭐 소금 찍어 먹어라. 그렇죠. 그래요. 저는 죽어도 저는 설탕에 절여서 먹거든요. 근데
단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짠맛이 많이 들어가면 이후에 들어온 단맛을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광폭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증폭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짠맛을 이용해서 단맛을 유도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짠맛을 유도할 때 건강하게 유도할 수 있게 덜 짠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레몬 소금, 그리고 또 하나는 마늘 소금, 또 하나 허브 소금입니다. 우리 소금 만들 때 준비해야 될 거는요. 천일염을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몬, 마늘, 허브를 조금씩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만드는 방법도 되게 간단한데요. 일단 천일염을 사다가 한번 볶아주세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번 이렇게 쑥 볶아주시고 볶으면 색이 약간 변하게 되잖아요. 네. 변하게 되면 믹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믹서를 준비해서 여기다가 소금 한 2큰술 정도를 넣고요. 소금 2큰술. 살짝 볶은 소금을 네, 볶은 소금을 2큰술. 그리고 나서 레몬 소금은 레몬 말린 걸 팔아요. 말려서 해도 좋지만 레몬 말린 거 역시나 좀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1큰술. 2대1 비율로 넣고요. 네. 이렇게 한번 갈아만 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갈아줘도 곱게 갈리거든요. 네. 이 레몬 소금은 특히나 생선류 아니면 그냥 샐러드 드레싱으로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마늘 소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앞에 가루 하나씩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다 맛 한번 소금이에요. 봐보세요. 그대로. 네. 오른쪽부터 레몬, 마늘, 레몬, 마늘, 허브네요. 허브예요. 레몬 한번. 오, 레몬 소금 맛있어요. 괜찮죠? 네, 너무 아니 소금이 맛있네요. 네. 여기다가 고기 찍어 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오. 저는 마늘 소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덜 짜게 맞습니다. 먹어라. 네. 네. 오늘 집에 가서 만드는 법이 워낙 간단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윤환 박사님 거 볼게요. 여주즙. 여주즙. 자, 이 여주 그러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바로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울퉁불퉁하니. 도깨비 그래가지고 방망이. 이걸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혈당 잡는 도깨비 방망이로 알려져 있는 여주입니다. 자, 우리가 여주는요, 장수가 유명한 나라 그 지역 중에 하나인 일본의 그 오키나와에 가시면은요, 여주를 활용한 고야 참푸루라고 하는 향토 음식이 있을 정도로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주는요, 아시아나 남미, 인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는요, 오래전부터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여주를 가지고 혈당 조절 및 자연 대체요법으로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여주가 그러면 당뇨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과거에는 그냥 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여주가 혈당 관련돼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인정 원료로 절차를 밟은 재료는요, 총 15개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주의 주정 추출 분말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근데 여주가 제가 그 말려서 차로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써서 아무리 써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너무 쓰잖아요. 네. 근데 딱 보기에는 오이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야, 이게 여주의 이 쓴맛을 나타내는 특유의 성질이 바로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쓴 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성분이 정말 좋은 핵심 성분이거든요. 우리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핵심 성분이기도 하지만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모모르데신이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네. 써. 근데 도움이 돼. 그죠? 근데 또 거기다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지 맞습니다. 않게 나쁜 지방을 제거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만 해줘도 대중군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8% 감소하기도 했고 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기준으로도 29% 하강한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궁금한 게 당뇨 환자의 혈액은 왜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피를 뽑아서 볼 수는 없으니까 실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건강한 혈액과 좀 끈적끈적한 당뇨 혈액에 대한 비교 실험인데요. 지금 저렇게 건강한 혈액은 흐름 속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 내려가면서 자기 뭉치는 게 없는데 잘 흘러 내려가죠, 진짜. 콸콸콸콸 이렇게. 자, 그런데 저 옆에 보시면 당뇨 환자 혈액은 혈액 속에 당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기벽에 달라붙기도 하고요. 흐르는 속도도 굉장히 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끈적끈적한 상태의 혈액이 우리 혈관을 지나가게 되면은 혈액의 기벽에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둔해지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도 주고 혈관도 막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을 보면은 혈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서부터 가장 먼 곳인 발가락 같은 데서부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몰랐는데 저렇게 눈앞에서 보니까요. 저런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주가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자꾸 쓰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쓴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진짜 쓴지 맛을 한번 볼게요. 아니, 이 정도면 먹을만한데요. 저는 이건 좀 정말 뭘 다른 걸 넣었나? 쓴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다들 쓰다고 하셨지? 아니, 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모르 대신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약간 쓴맛이 나고 이게 또 좋은 성분이라는 건데 네. 그렇게 쓰진 않은데 두 번째로 좋은 고소한 성분은 맛이에요.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제 당뇨와 관련돼서 우리 몸속에 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 유명하죠. 인슐린. 이 두 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주에는요,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피인슐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피인슐린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높은 당, 고혈당들을 세포 내에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의 이용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여주의 혈당 조절 기능을 그러니까 실험 동물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한쪽은 포도당만 먹였고요. 한쪽은 포도당과 여주 추출물을 같이 먹였을 때 혈당 상승이 포도당의 경우에는 142% 증가한 데 비해서 여주 추출물이 들어간 경우는 억제가 나타나서 혈당이 83% 수준으로 덜 상승한 것을 확인한 실험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여주에 세 가지 성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모모르 대신하고 피인슐린까지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또 하나의 성분은 CLA라고 불리는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이 공액 리놀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뭐 혈관 질환에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도 그 종류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공액 리놀레산은요, 우리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하는 일 중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 분해를 도와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은 체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액 리놀레산이 그냥 성분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고지방 식이를 하고 있는 쥐에게 12주간 여주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은요 18.5% 감소했고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의 무게는 무려 50%나 감소한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체중 조절이 당뇨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년 세대들에게는 꼭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저같이 또 중년의 뱃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여주가 이 또 다른 효능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부족하십니다. 자, 여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바로 카란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역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이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인데요. 이 베타 세포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고지방 시기를 먹였던 쥐에게 12주간 먹였는데 거기에다 이 여주 추출 분말을 같이 섭취를 하게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25% 정도 감소가 됐고 인슐린 기능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 역시 54%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주 열매는요, 익을수록 쓴맛이 축적되고 약효는 떨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약효가 가장 클 때는 언제냐? 개화하고 나서 7일에서 10일차 정도에 수확한 여주가 가장 효과가 좋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모모로데신과 비타민C의 함량이 최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내 청정 지역에서 재배했고요. 제철인 7월에서 8월에 수확한 여주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주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인정 마크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원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체질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당 관리 관련 얘기 나눠봤는데 이현영 씨 어떠셨어요?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뭐 사실은 건강을 저는 지금부터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노후 대책을 위해서. 건강 네, 괜찮다. 꼭 저희가 뭐 네. 재산만 뭐 금전적인 것뿐만 네.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오늘 함께 너무 해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산책할 때는 이게 이제 안 더워가 아니고 쌀쌀하던데요. 그렇죠. 네. 가벼운 겉옷, 카디건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말 날씨 제가 알기로는 꽤 좋다고 들었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